22일 목요일날 실시된 고3 대상의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한국사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1번 봅시다. 1번. 리출친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인데 거기 이제 쭉 보면 뭐가 나와요? 고인돌 나오죠? 고인돌. 그 사진 보세요. 고인돌. 무슨 고인돌인가요? 타짜식 고인돌. 타짜식 고인돌이 등장했다. 언제입니까? 언제? 이때가 청동기죠. 청동기.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청동기에 등장한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국가 뭔가요? 고조선이죠. 고조선.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세 가지 한번 정리할까요? 고조선의 세력을 알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뭐 배웠어요?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배웠어요? 두 번째 토견에 있죠? 토기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 뭔가요? 미송이식 토기.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 세 번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뭡니까? 타짜식 고인돌.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죠. 그럼 볼까요? 보기 1번. 불상을 제작하였다. 언제입니까?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이제 불교를 수용하면서 이제 불상이 만들어 시작하고요. 2번. 비파형 동검 여기 있네요. 맞죠? 청동기. 고조선. 맞고요. 3번.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언제입니까? 신석기. 신석기. 4번. 철제 무기로 정복활동을 하였다. 언제입니까? 철기시대. 5번.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구석기.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번 갑시다. 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쫙 보세요. 가. 금방 보겠지만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옵니까? 웅진하고 사비가 나와요. 웅진하고 사비. 웅진하고 사비가 딱 나왔어요.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이 되고요. 백제 수도 한번 정리합시다. 백제의 수도. 이렇게. 첫 번째 어디입니까? 한강유역의 한성. 항성 가져와. 그 다음에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나가요 여러분? 충청남도 어디입니까? 공주. 공주가 어디에요? 웅진. 공주 오늘날에 공주죠.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죠. 어디에서? 오늘날의 구역. 어디입니까? 사비죠. 사비. 오늘날의 구역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알아둬야 왕. 그러니까 한성, 웅진, 사비를 대표하는 왕들 한번 정리할게요. 이 왕들 한번 정리합시다. 한성에서는 누구와가 되냐면 어느 왕? 고이왕. 여러분 고이왕. 기억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근초고왕. 그렇게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한 신유왕. 이렇게 있고요. 웅진. 웅진 때 알아둘 왕 누군가요? 웅진 때. 여러분 동성왕. 동성왕. 결혼 동맹을 강화했죠. 나제 동맹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 무령왕 그렇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비를 대표하는 왕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왕. 성왕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백제의 주문기를 맞이하죠. 한강을 일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마지막 왕 누군가요? 의자왕.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봅니다. 2번 한번 할까요? 1번. 화랑도를 조직하였다. 어느 나라인가요? 신라. 신라의 어느 왕? 진흥왕.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 2번. 무령왕릉을 조성하였다. 나오네요. 무령왕. 백제 딱 나오죠. 3번. 앙부일구를 제작하였다. 앙부일구는 해시계예요. 어디입니까? 조선 세종 때. 세종 때 장영실 기억나죠? 장영실. 조선 세종 장영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4번. 직지신체유조를 간행하였다. 언제입니까?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 세계의 세계에 남아있는 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신체 요절 고려 후기 때입니다. 금속 활자고요. 5번.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였는데 우리 제천 행사 한번 정리합시다. 제천 행사. 제천 행사 한번 정리할까요? 제천 행사. 제천 행사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부여의 제천 행사 뭡니까?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고구려.
고구려의 제천행사 뭡니까? 고구려의 제천행사 동해. 됐고요. 그 다음에 동해가 아니라 동맹. 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 동해의 제천행사 뭡니까? 무천.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만. 사만의 제천행사 계절제 있죠? 계절제 5월제. 또 뭐 있어요? 10월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5번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있었다. 어디입니까? 동해다. 동해.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됐습니까? 3번 갑시다.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첫 번째. 근래에 나라의 재정이 고갈됐고요. 됐죠?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보세요. 공명첩 나와요. 공명첩을 발급하는 상황. 재정이 약화돼가지고 공명첩을 발급하는 상황. 언제인지 감이 와야 돼요. 두 번째 달까지 두 번째 달라. 간사한 자들이 돈을 주고서 족보에 슬쩍 이름을 더하고 뭡니까 이거? 족보를 이조한 거죠? 족보를 이조했어요. 예, 양반되고 싶어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재적이 바닥이 쳐가지고 공명첩을 발급하고 족보를 이조하면서 양반직을 사면서 신분제가 동요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입니다. 3번. 이때가 조선 후기. 정확히 사건 얘기하면 임진왜란 이유죠. 임진왜란 이유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재정이 바닥칩니다. 재정이 고갈돼 있죠. 딱 약화되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합니다. 세 가지 뭐예요? 납속책. 재정이면서 그래서 세 번째가 납속책이 있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공명첩 발급합니다. 공명첩 됐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족보를 사드리죠. 족보를 이조합니다. 족보를 사고 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점점점 어떻게 된다? 신분제가 동요된다.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볼까요? 1번 노구 폐지의 목적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신라. 어느 왕 때? 신문왕 때 노구를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 이렇게 갔고요. 2번 육두품 세력의 골품제를 비판합니다. 육두품 세력들이 폐쇄적 신분제인 골품제를 비판한 때 언젠가요? 신라 말기. 신라 하대라고 하죠. 신라 하대. 이때 그러고요. 3번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변동 딱 나오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고려 문벌 귀족사회의 동요. 보세요. 고려 문벌 귀족사회의 동요하면 떠오르는 사건 두 가지 한번 정리할게요. 두 가지 뭐 있어요? 두 가지. 고려 문벌 사회를 흔들었던 사건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이자겸의 난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게 이제 고려 문벌 귀족사회의 동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신라말 호족 세력의 성장 과정 됐죠? 신라말에 호족과 누가 만났어요? 육두품이 만났죠? 나라 만들어요. 후고구려 후백제. 그래서 만들어낸 시대가 후삼국 시대다. 이렇게 같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됐죠? 4번 갑시다. 4번 밑줄 친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뭡니까 이거? 상평통보예요. 상평통보가 딱 나왔네요. 상평통보가 딱 나왔어요. 시대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조선이죠. 조선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상평통보가 전국으로 유통됐대요. 상평통보가 널리 쓰였다.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이렇게 쓰여요. 왕은 효종 때 이렇게 보면 되고요.
비롯된 상평 통보가 널리 쓰여요. 이 당시를 표현하는 말이 있죠. 조선 후기. 뭡니까? 조선 후기에 상품 경제 화폐가 발달하였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때 상품 화폐 경제가 어떻게 됐다? 점점점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그 당시에 화폐, 돈이었던 상평 통도가 널리 유통된 시기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죠. 1번 볼까요? 우경이 시작하였다. 우경 시작 언제입니까? 신라. 어느 왕 때? 지증왕. 2번 볼까요? 폐사령이 폐지되었다.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폐사령 폐지. 문화통치. 몇 년도? 1920년대. 1920년대 문화통치. 이렇게 보면 되고요. 3번 전시가 제도가 시행되었다. 전시가 토지 제도입니다. 전시가는 토지 제도예요. 어느 나라의 토지 제도입니까? 고려입니다. 고려. 왕은 경종 때. 4번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 백성에게 정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언젠가요? 신라. 통일신라. 성덕왕 때. 됐죠? 정전 지급. 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성덕왕 때 정전 지급. 5번 인삼, 담배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됐다. 맞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되는 상품들. 작물들을 열심히 재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작물이 바로 이제 인삼, 담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5번 갑시다.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앞에 딱 나오네요. 5번 딱 보니까 누가 보여요? 제일 먼저 누가 보입니까? 묘청이 보여요. 묘청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뭡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딱 떠올라는 거죠. 이 서경천도 운동, 묘청은 무슨 파? 얘는 서경파하고 누가 싸웠어요? 개경파가 싸웠죠. 이런 거죠. 누가 이겼어요? 개경파가 승리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전에 있었던 사건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건, 묘청의 서경천도 이전 사건이 뭐예요? 이자겸의 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뭘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회를 할 수가 있다? 문벌귀족 사회가. 고려의 문벌귀족 사회가 점점점 어떻게 한다? 흔들리고 있다.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됐고요. 6번 갈까요? 6번 밑줄친 이 문화유산을 남긴 국가의 문화입니다. 이제 알 수 있는 건 국가예요. 국가를 알아맞히면 돼요. 좀 더 어렵게 내려고 하면 시기가 나오겠죠. 시기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국가 통틀어서 국가가 나왔어요. 볼까요? 해인사 장경판전 딱 나오잖아요. 뭡니까? 해인사 장경판전 딱 나오면 인쇄 뭡니까? 8만 대장경 나와죠. 8만 대장경. 해인사 장경판전은 8만 대장경이 딱 나와되고요. 강화도로 천도했대요. 강화도 천도했어요. 왜? 몽골의 진입. 그렇죠. 몽골의 진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나라, 국가는 어디예요? 국가는 바로 고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죠. 갈까요? 1번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사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역사책이 삼국사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삼국사기 편찬. 누군가요?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김부식이 누굽니까? 개경파의 우두머리. 묘청과 라이벌. 딱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입니까? 고려입니다. 고려. 맞고요. 2번 한성순보를 발견하였다. 한성순보 언제 발견합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언제요? 구한말 때.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오기 전에 구한말 때 발급하죠. 어디에서?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발급합니다. 구한말 때 이렇게 가시면 되죠.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이전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3번 대동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누가 제작했나요? 김종호. 대동여 지도는 김종호 제작하지요. 제작합니다. 언제?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때. 그렇죠. 흥선대원군. 김종호가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대동여 지도를 제작합니다. 4번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였다. 언제입니까? 신라입니다. 신라 때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죠. 정확하게는 얘기하면 선덕여왕 때 만들어요. 선덕여왕 때. 5번 홍길동 전등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한글 소설이 유행할 때는 언제입니까? 신분제가 동요될 때. 신분제가 동요될 때가 언제예요? 조선 후기.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7번 갑시다. 밑줄 친 이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한산도 딱 나오면 떠올릴 인물 있죠. 한산도 대첩 딱 떠올릴 인물. 한산도 하면 딱 떠올릴 인물이 누굽니까? 이순신이죠. 이순신과 관련된 전쟁이 뭡니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뭐 더 이상 볼 거 있으니까 임진왜란 하면 딱 나오는 거죠. 1번 갑시다.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언제입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그 사절단 이름이 바로 보빙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번 강동육주를 확보하였다. 언제입니까? 언제? 강동육주를 확보했던 외교관 기억납니까? 서희가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과? 거란족과 외교 담판으로 회복한 지역이 강동육주. 나라는 고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을 축조한 때가 2번 있어요. 2번 있습니다. 볼까요? 천리장성 한번 정리합시다. 천리장성 축조한 때가 2번 있었어요. 첫 번째 언제입니까? 언제 때? 천리장성 첫 번째 언제입니까? 고구려입니다. 당을 막기 위해서. 당이죠? 요 당을 막기 위해서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요동지방에 설립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언제예요? 두 번째는 고려입니다. 고려가 언제? 거란과의 치입과 거란을 막기 위해서 거란과 여진 거란을 막기 위해서 어느 지방이? 압록강 유역에 성을 축조하는데 그게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에서 이 두 번의 교우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4번 일본에서 도자기 문화가 발달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잘 만든 그 장인들을 다 데려가서 그 일본의 도자기가 그 당시 이후에 점점점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5번 왜 규장각 도서가 약화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언제입니까? 병인양요 때. 병인양요 프랑스가 들어오죠? 침공합니다. 강화도에 싸워요. 이때 이제 외규장각 강화도에 남아있는 외규장각의 문서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8번 갑시다. 8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보세요. 주제 보세요. 3.1천하로 끝났대. 딱 나와야죠. 3.1천하로 끝난 사건. 딱 머리 안 떠오릅니까? 그러면 발표 순서 보세요. 김옥규 딱 나오죠. 발표 딱 나와야 되잖아요. 김옥규 나오고 3.1천하로 끝났어.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사건이 뭐겠어요? 이거와 관련된 사건. 딱 나와야 하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사건 뭡니까? 갑신정변. 딱 나와야 됩니다. 갑신정변.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죠. 갑신정변과 관련된 거 한번 가봅시다. 갑신정변 관련된 거. 1번 밀립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건 뭡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1920년대 문화통치 때, 일제강점기 문화통치 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갈까요? 정방이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방 폐지 언제입니까? 원간섭기 국민왕이에요. 국민왕 때 정방을 폐지합니다. 3번 대한매일 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대한매일 신보가 지원했던
독립운동이 뭡니까? 국제보상운동이에요. 국제보상운동.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4번.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이 점점점 퍼진 때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 1920년대 문화통치기예요. 1920년대 이 문화통치기에 사회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그 영향으로 학생운동. 됐죠? 그 다음에 노동자운동. 그 다음에 농민운동, 이런 운동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번, 우종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이거 맞죠? 됐죠? 우종총, 오늘날의 우체국이야, 우체국. 우종총국이 문을 열 때, 이때 이제 빵 터진 게 바로 이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9번 갑시다. 9번.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딱 보세요. 첫 번째, 원왕후 기씨 나오죠. 원왕후 기씨. 얘가 누굽니까? 기왕후요, 기왕후. 5번. 기왕후입니다, 기왕후. 기왕후가 딱 나오죠. 기왕후의 오빠가 누구냐면 기철. 기철이 딱 나오잖아요. 기왕후 기철이 딱 나왔어요. 예, 기철을 제거합니다. 누가 제거했어요? 국민왕이에요, 국민왕. 국민왕 때야, 국민왕 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국민왕. 국민왕 때고요. 원간섭기 국민왕 때다. 이렇게. 원간섭기 국민왕 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국민왕이 기초를 중심으로 하는 건무세력들을 제거하죠. 제거하면서 친원파를 제거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볼까요? 1번.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왕건이죠. 왕건. 고려 왕건. 2번.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호패법을 실시한 때는 조선의 태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빠 조선의 태종 때 와서 호패법을 실시하고요. 3번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우상국이 어디라고요? 울릉도 독도에 있었던 우상국을 복속함으로써 독도를 우리 역사로 끌어들인 바로 이 사람 누굽니까? 신라의 지증왕 됐고요. 4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전민변정도감 설치할까요? 국민왕이 설치합니다. 신돈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신돈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이거의 목적은 뭡니까? 건문세족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와 노비를 돌려주는 겁니다. 됐죠? 건문세족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와 노비를 돌려줌으로써 건문세족의 힘을 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5번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됐죠? 누군가요? 백제입니다. 백제. 어느 왕 때? 무령왕 때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면서 왕권을 조금씩 강화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10번 갑시다. 10번. 가 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광무가 나오죠. 광무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광무하면 광무개혁 딱 떠올려야 되고, 광무개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제국. 그렇죠. 대한제국 때 황제가 누굽니까? 고종. 딱 나왔죠. 됐죠? 이 광무개혁의 목표가 뭐였어요? 목표가 구본신참을 목표로 삼아서 실시한 게 광무개혁이죠.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참고하겠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1번 지계를 발급하였다. 지계 발급합니까? 발급합니다. 지계. 이 당시에 광무개혁 때 지계를 발급하는데 이 지계를 쉽게 설명하면 뭐냐 하면 땅문서예요. 땅문서. 그러니까 소유권을 인정한 땅문서가 바로 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광무개혁의 또 하나 특징 알아둘게요. 지계 발급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황제권을 강화했다.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갈까요? 국자감을 설립하였다. 언제입니까? 이거 고려입니다. 고려의 교육기관이 국자감이에요. 국자감이 고려 후기 원간섭기 때 넘어오면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국자감에서 뭘로? 성균관 바뀌어요. 그 성균관이 조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번 노비양건법을 실시하였다. 언제입니까? 고려예요. 고려. 어느 왕 때? 광종 때.
광종 때 실시하고요. 4번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였다. 새마을운동 박정희고요. 5번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언제입니까? 고려입니다.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이죠. 12목의 지방간 파견 고려 성종 때입니다. 고려 성종 때. 이렇게 보고요. 11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